2세들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얘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구나. 근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이 부등호가 아메리칸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애들 교회 다 데리고 다니고 한글 학교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얘들이 막상 학교 들어가 보면은 미국 역사 속에 한국 역사는 상당히 처참할 정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봐도 이게 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봤자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 역사 쪽 사람 아닌데 KCS 쪽에 사회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을 교육하면서 2세들에게 이제 운영권을 좀 훈련해서 남기고 그럴 때 보니까 우리한테 참 결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체성이나 역사의식이 없다는 게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일종의 그 위기감을 느꼈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리스토어 하거나 그것을 우리 세대에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미래를 갖겠다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 있는 그 민족사학자들하고 지금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상당히 많이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오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헤리티지 소사이티가 이제 그 역사 문제와 문화 쪽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낌에서 참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문제는 사실 복잡한 문제고 좀 복잡한 주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물체와 달리 실존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고 정체성 자체도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다 이렇게 고정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정형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에 유나이티드 킹덤인가 거기서 그 세이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잘 정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그 정체성이 이제 그 개인적인 정체성과 가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이 세 가지가 그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사실 내가 누구냐를 찾는 게 정체성의 아주 핵심적인 그 질문인 것 같고 그걸 찾아내는 과정들에서 이제 그 개인적인 요소와 가족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그 서로 민글되고 거기서 또 찾아내는 것 같아서 어떤 그것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 상생적으로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정체성에 대한 골자는 개인의 그 윤리 도덕관 문제, 신념, 자존감,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도 아는 것도 정체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적 정체성은 가족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날 때 뭐 유복한 가정이었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지능이 높은 영재로 아니면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느냐. 물론 이것은 성장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삶의 전체를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권의 영향에서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장녀와 차녀에 대한 차이, 장자와 차자에 대한 차이, 아니면 어떤 문화권은 교육을 갖다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어떤 문화권은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능력과 미모 그런 걸 강조하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전통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잘해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 여성은 보호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상한 모습을 역할하는 그런 성적인 기대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그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요약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나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잘 적응되고 한편 또 잘 수용되느냐. 인종적인 문제로서도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인종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종적인 문제도 큰 정체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교육의 정도, 자산의 유무, 일자리의 수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상의 높은 지위나 커뮤니티로부터 영향력을 갖고 자산의 조건들도 물론 그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개인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존적인 가치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때 그 가치관의 그 반복, 그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유를 들어서 충분한 사유로서 그 사유가 일반적으로 수용이 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캐릭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사회적인 그게 인기도 어떤 어텐션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인간성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의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 파퓰레리티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그 용모도 있어야 되겠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유머가 있느냐, 지성이 있느냐, 사회적 지위, 재물 이런 그 요소들이 질적으로나 그 사회 그 집단에 수용되고 재평가될 때에 그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인종적인 문제를 볼 때 그 위에 실링이 있다, 그래 실링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의 정체성도 달리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내 정체성 그 안에서 형성되는 거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사람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종적인 문제도 제가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곳에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개인을 보면은요, 내가 개인적인 요소, 가족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거기에 머물기를 원한 사람이 있고, 근데 때로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정체성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꼭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자극이나 도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통성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봤고 2세대를 교육시켜서 일을 시켜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많은 그 느낌들이 있었고 여러분들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또 가지고 있었어요. 대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그러면은 1세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세들, 3세들 문제지 나는 아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1세들 자체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없었느냐? 사실 우리가 1세들 중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의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1988년 그 브루클린 그 처치 애비뉴 때 그 불매운동이 있었어요. 1992년 LA 4.29 때 LA 파동 때 아주 무척 많은 피해를 봤죠, 한인들이. 그때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흑인 사회를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일해서 돈을 만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쉐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체성이 포함이 되려면 이것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한인 사회에 확대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됐는지 범주화라 그러죠. 그 사건을 범주화시켜서 캐다골라이즈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 시키는 겁니다. 나의 실제적인 삶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스킵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1세들의 숫자보다는 이제 1.5세, 2세가 우리 인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들 우리 선배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나마 이 정체성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1세 분들입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그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세들이 다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하고 대책을 세워놔야 될 소명의식이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이민 역사를 한번 훑어보시면은 1903년도에 하와이 처음 와서 그게 을사늑약이 1905년에 끝날 때에 그 2년 동안 들어온 인구가 9,227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이민 배경은 뭐 개인적 정체성은 각 다를 수 있지만 가족적인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 이제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국인 한인의 이게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한인 합성협회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 국립협회가 통합이 됩니다. 1909년에.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의가 결성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전국적인 그 조직을 갖습니다. 그 북미 지방총회, 총회 밑에 지방회가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총회가 있어서 그 밑에 지부가 또 있었고, 멕시코는 지방에만 있었습니다. 그 에릭갱이로 해가지고 넘어갔던 그 쿠바까지 넘어갔던 그 멕시코 그 짝에 지방회가 형성됐고,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그 짝에 넘어가가지고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쪽에 총회 만들어 그 밑에 16개 지방회가 있고, 같은 해 만주 쪽에 진출해서 8개 산하단체에 거기서 신문을 발간합니다. 신문이 일제 때는 우리말 못 쓰게 했는데 이 신문을 발간해서 그 국내로 배포하면서 굉장히 그 애국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특히 민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굉장히 응집력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 점차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는 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관심도 없었고 진영들로 싸우다 보니까는 해외에 있던 그 지사들도 사실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도 개인 자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도 점차적으로 뇌리에 사라지면서 결국은 1989년 3월 달에 해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민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그 하와이 그 이민이 끝난 1905년 이후에 들어오신 가지고 1965년 개정이민법 사이에 들어온 분들. 이 그룹은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되게 유학생. 그 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그룹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고아나 입양이로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국제결혼해서 들어온 분들, 그런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의 그 가족적인 정체성이나 사회적인 정체성의 연결고리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특성이 좀 우리가 발견하기 좀 어려웠고, 세 번째 그룹이 1965년 개정이민법 끝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에 몰려온 저 같은 우리의 어떤 메이저 이민자들인데, 그 이민의 배경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에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친척들에 연결된 것보다는 개인의 노력, 개별적으로 다 들어오셨을 겁니다. 물론 들어오신 분들 친척으로 들어오시는 있지만은 들어오신 성격 자체가 국가에서 배경을 도와줬거나 그것보다는 개인의 노력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족적인 정체성 문제는 그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 컨셉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을 공부해서 온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왔거든요. 되게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는 우리 전통적인 보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I 개념보다는 we 개념으로 왔고, 또 그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보다는 코리안으로 왔고, 그러고 그 기존에 있던 하와이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날 수도 없었지만은 만나봐야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숫자적으로 그렇고, 하와이 후예들은 많이 퍼져가지고 미국 사회로 파고 들어갔는데, 이민 온 분들은 이민 사회로서 서로 결성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사회적인 사회적인 성격의 그 정체성은 이 세 번째 그룹은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코리안 쪽으로 많이 그 부동어를 쳤습니다. 그런 사이에 2세들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얘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구나. 근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이 부동어가 아메리칸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애들 교회 데리고 다니고 한글 학교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얘들이 막상 학교 들어가 보면은 미국 역사 속에 한국 역사는 상당히 처참할 정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봐도 이게 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봤자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한테 얘기할 때 코리안 아메리칸이 뭔데? 그러면 대개는 이 역사적인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게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 왜 몰랐느냐 우리가. 사실은 역사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결여된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 역사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일왕의 특명으로 그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조선의 역사는 갖다 어를 죽여버려라. 두 번째, 판도내에 밀어 넣어라. 셋째는 피지배 민족의 피지배성을 갖다 높여라. 그래가지고 고려가 국경이 신의주에서 원산으로 잘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천리장성이 개마고원에 넘어갑니까? 근데 그거를 고증을 어떻게 했냐? 저쪽에서 유물 사다 거기다 박아놓고 빼서 고증이. 진나라케가 그건 잘했습니다. 진나라케가 나중에 결성됐지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거죠. 한사군 문제도 평양에다가 유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고증했다. 그래가지고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계속 반도 내 사관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책을 조선사 편수를 읽다 보면은 대한민국 정신이 없습니다. 단군이 없어졌으니까, 고조선이 없어졌으니까. 말로만 있지 47대 단군이 있었다는 자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건 조선 사람들은 그냥 아주 비참한 역사에 아주 뭐랄까 짐승처럼 살아온 역사로 평가되는데 하필이면 해방되고 나서 그 일을 못합니다. 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반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진영 논리로 양쪽이 갈려버리고 이거를 밝혀내는 시간이 이제까지 유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들이 역사적인 사실과 그 개념을 얘기할 때 2세들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2세들은 흔들립니다. 왜? 우리 특성이 뭔데? 코리안 아메리칸의 특성이 있는데 특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 K-팝, 음식, 그거는 하나의 문화로 존재하는 거지 생각과 사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허점이 됐어요. 우리 정체성의 허점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정립할 것이냐? 사실 정체성도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지금 홍익학당에서 얘기하시는 홍익인간을 저도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홍익인간이 맞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여기도 지금 홍산문화가 있고 핀란드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돼 가지고 한민족이 공유됐다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시차가 있어요. 4,000년의 시차가 핀란드에서 나중에 발견되는데, 그렇다면 공유된 문화거든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발견과 함께 우리가 그 사상 체계를 다시 갖춰야 되는 겁니다. 홍익인간과 다물사상. 다물사상이 쭉 내려와서 동학으로 다시 씁니다. 3.1운동 때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국시가 교육적인 가치가 홍익인간입니다. 지금까지 홍익인간이에요. 살아있습니다. 그걸 밝혀내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됐었고, 또 현재 되고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도 손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끌고 나가면서 그 세계 인류에 공연하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그 잣대를 쥐고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만들 수 있고, 한편 우리 1세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도 하고 실천해서 이것을 앞서 보여주지 않으면 2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차피 고생하는 세대고, 우리 선배님들은 그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생 고생하셨는데 좀 더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희망을 갖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끼면서 앞장서고 있고 홍익학당에서 앞장서고 계시는데, 또 한국에 있는 학자들도, 재야사 학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한사랑도 배달의 숲도 만들고,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겠지만 그런 강의였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여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 체계와 그리고 우리 실천하는 그런 우리 1세가 돼서 3대, 4대 때 우리가 이제 그 후예들이 우리를 이민 1세를 생각할 때, 그 어른들은 그냥 우리 뿌리야. 그것보다도 코리안 했을 때 그건 난 내부에 있어. 그것은 나로 인해서 미국이 잘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세계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세계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당당히 이 지구상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